자, 93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세수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수직선이 나타날 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지금 A, B가 지금 음수고 C가 양수다 이거지. 그냥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요.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했으니까 그냥 얘를 이렇게 없애도 상관없겠죠. CC 없애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A가 크입니까? B가 크입니까? B요. 지금 틀렸네요. B가 더 큽니다. 자, A랑 C 길이만 보죠.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A는 양수가 되고 B는 음수. 뭐 이렇게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떼버리면. 그럼 맞는 말입니까? 네. 이 친구가 맞네요. 자, A, B랑 A, C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 친구도 그냥 양변을 A로 나눠버릴게요, 여러분. A로 나눴다는 얘기는 A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인데 A가 음수죠. 네. 그러면 이 반은 양변 A 떼버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아니요. 얘 아니죠. C가 더 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변에 CC 분모 있으니까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C가 없어지면서 C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아니요. 얘 아니네요. 자, A 다 없애버릴 거고요. 그럼 여기 붙어있는 거 뭡니까? C가 붙어있죠. 네. 그럼 또 C 약분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C는 양수니까요. 그러면 남는 건 이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는 건 2번과 5번에 존재하더라. 94번. X값의 범위 구해라. X값의 범위 구하라고 하면 범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진짜로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X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하나만 쓰면 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범위 쓰라고 하면 범위를 써야 돼.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자, 먼저 얘부터 풀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양변에 2 빼주면요. 3부터 3A가 6이고요. 양변 3로 나누면 A는 1과 2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4X 빼기 A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4X가 A 마이너스 3인 거고 X는 4분의 A 빼기 3이더라. 이렇게 생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X의 범위 찾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녀석의 범위 찾아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A 범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 뭐부터? 사칙부터 한다. 덧셈 뺄셈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곱셈이나 나눗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양변에 마삼을 빼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4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분의 A 마이너스 3이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X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4분의 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그게 X범위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95번 X 더하기 Y가 5고요. 저렇게 생겼을 때 X의 값의 범위를 찾아라. 그럼 식을 X에 관련된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X는 Y는 이라고 써야 되네. Y를 X로 바꿔야 되니까 Y는 5-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Y가 사라져야 돼요. X에 관련된 식으로 찾아. 그러면 3X 더하기 Y는 식 어떻게 됩니까? 2X 더하기 5로 바뀌겠네요. Y 대신에 5 빼기 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2X 플러스 5로 바뀌었어요. 누가? 얘가. 그러면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양변에 5부터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8부터 2X가 2 양변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오면서 이런 식이 하나 튀어나오겠죠. 어디 있습니까? 3번에 존재하죠. 답은 3번이요. 96번 1차 부등식에 밑줄 하나 그어놓을래요, 여러분? 중학교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요.
1차 부등식에 선생님이 줄을 그었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왜 중요할까요?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A는 B가 아니다 라는 조건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차 부등식이다 라고 하면 X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원래 문제라면 만약에 막 2x, 3x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면 2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1차 부등식을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x 앞에 미지수가 존재할 때는 이렇게 1차 부등식이야 라고 하면 절대 a 빼기 b가 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는이랑 똑같으니까 a랑 b가 같으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큰 힌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답을 7이라고 썼는데 어떤 친구는 답이 6이에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안 나오지만 중학교 때는 괜찮지만 나올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문제에서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부등식이라고 하면 1차 부등식이 빠졌으니까 1차 부등식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어쨌든 B의 X가 이제 풀게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7B더라. 그러면 X가 A-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7B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 얘래요. 주댕이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죠. 그럼 누가? 옳지. A-B가 뭐 해야 돼?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돌려줍시다. 자, 이 조건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한 걸로 쓸게요. A 빼기 B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14B랑 똑같더라. 그럼 넘기면 5A가 넘기면 15B가 돼서 A는 3B예요 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A 대신에 3B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3B 한번 넣어볼까요? 몇 B 나옵니까? 2B 2B가 0보다 작다는 거니까 B가 뭐다? B가 음수다. 그럼 B에다가 3을 곱했어. 그러면 A가 돼. 근데 그 A도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죠. 왜? 여기다가 3 곱해봤자 어쨌든 음수니까요. 그래서 A도 음수구나 라는 조건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보는데 A, B 많으니까요. 선생님은 A 대신에 뭘 쓸 수 있었어 우리? 3B 3B? 그럼 저기다 넣을게요. 2B 마이너스 3B X 플러스 3B 플러스 B가 이렇게 생긴 녀석의 방정식을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마이너스 BX가 넘기면 마이너스 4B고요. BX가 4B다.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읍시다. B로 나눌 거잖아. 그치? 근데 B가 뭐야? 음수니까 나눌 때 부등식의 부호가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B가 나눠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X 해를 구해라. 그럼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97이 풀어져 있었나요? 9798이 9798이 풀어져 있어요. 99 볼게요. 자,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3개 이상이래. 오, 3개 이상이다. 이제 상수 a 값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 자, 그럼 부등식을 먼저 풀어봅시다. 양변에 몇 곱할까요? 12. 12. 그러면 이렇게 생기고요. 9x가 넘어오는 거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양변을 몇으로 나눌 거야? 마이너스 5로 나눌 거잖아. 그지? 주댕이가 돌아가면서
마이너스 여기 붙어있던 마이너스를 그냥 선생님 위로 올려서 위에 있는 분자의 부호로 그냥 바꿔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얘가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3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 자, 수직선 그려볼게요. 이하 이렇게 쓰세요. 여기에 자연수가 3개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야. 3개 이상. 근데 그때 a 값 중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지. 그지? 그러면 3개가 딱 들어갔을 때가 a 값이 어떻게 해서 가장 작은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4개가 돼도 되고 5개가 돼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때 a의 값 중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 자연수가 딱 3개 들어가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 4 이렇게 써져 있어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딱 3개가 됐을 때 값을 찾는 겁니다. 자연수.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써요? 3보다 크고 5분의 12a-45가 4보다 작다. 두고 붙여야 되는 거 이제 확인할 거예요. 이 친구가 3이어봐. 돼요. 자연수 몇 개야? 3개. 3개. 돼? 안 돼? 돼요. 돼. 조건에 맞아. 그럼 두고 붙여. 3이었냐? 그럼 4개 돼버리죠. 안 돼. 이렇게. 그럼 양변에 이제 5 곱하면요. 45 더하면요. 여기가 60. 65. 이 친구가 5고요. 얘가 5점 몇몇몇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수 5부터죠. 이제 5보다만 크면 자연수 3개 이상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A의 가장 작은 수는 몇이다? 5다. 마찬가지로요. 여기 유형 모아보기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건 안 풀어도 되고요. 여기 유형 완성하기 103까지 먼저 숙제 내겠습니다. 유형 완성하기만 풀어서 오세요. 자, 다시 해결의 법칙으로 갈게요. 자, 닮음의 활용입니다. 닮음 다 했으니까. 만약에 뭐 수학책이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활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단원이 거의 끝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용이 모든 단원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뭐 응용 문제도 나오고요. 실생활 문제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통 중학교 단계에서의 활용 파트입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먼저 1번 개념부터 봅시다. 삼각형의 중선과 무게중심. 심이 우리 2개 있었어요. 무슨 심이 있었죠? 내심과 외심이 있었죠? 이제 요 닮은 파트 활용 파트에서 무게중심이라는 심 하나가 더 나옵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봅시다. 중선부터 봅시다. 우리 중선, 중점을 연결한 선이 중선이에요.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대변에다가 중점을 빵 연결한 게 중선이다. 자 그럼 보자.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그 대변에 뭐를? 중심을 이은 선분을 중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해야 되겠네. 중심이에요. 대변의 중점. 선분을 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삼각형의 한 중선은 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왜 그래요? 높이가 같으면은 밑변의 키가 그렇지. 삼각형 꼭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으면 이 잘린 밑변의 길이가 잘린 삼각형의 넓이랑 어땠습니까? 똑같죠. 근데 여기가 똑같고 밑변의 길이가 1대1이니까 중점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때야 돼? 똑같아. 중선의 성질이에요. 이해할 것도 없죠. 자, 무게중심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무조건 생겨요. 왜? 왜 생기겠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선 이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또 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선 당연히 있겠지. 이 꼭지점에서도 대변의 중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이으면 무조건 이 점,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외심이랑 중점을 이으는 건 달라요. 외심은 어땠죠? 그냥 이 중점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은 겁니다. 근데 여기가 수직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 삼각형. 중선은 그냥 꼭지점에서 중점까지만 이렇게 이어버리는 겁니다. 외심은요. 여기가 중선이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러면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선이 꼭지점과 만납니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그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외심 만들 때는. 근데 무게중심 만들 때는 어때야 돼? 꼭지점에서 이 중선까지가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이어져 있어야 돼. 이어져 있고. 그러면 이 중선들의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중선들의 교점. 여러분들 그 책 같은 거 이렇게 한 손가락에 올리면 이렇게 안 기울어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가 무게중심인 거예요. 근데 사각형도 존재하고 삼각형도 무조건 존재할 텐데 삼각형만 다룹니다. 사각형 무게중심은 다루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은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중선의 교점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뭐 중점 연결해가지고 우리 했었던 성질도 우리 닮음에서 많이 풀고 왔잖아요. 그죠? 자, 하나부터 먼저 이게 존나 중요해. 이렇게 중선이 이렇게 있었어. 이것도 중선이야. 그러면 이 중선에 무조건 무게중심이 하나 찍혀 있어야 돼. 중선의 교점들이니까 무게중심은 중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무게중심이 여기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것 대 이거의 길이비가 무조건 2대1이 나옵니다. 무조건이다. 이걸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요 중선도 봐봐. 이 중선에서도 이것 대 이거가 몇 대면 나와야 돼? 2대1. 요 중선에서도 이것 대 길이가 같은 건 아니고 길이비가 2대1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증명하러 갈게요. 이건 그냥 하나만 선 그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같이 긋습니다.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우리 그림에서 이렇게 그어보세요. F랑 D. 그렇니? 네. 그러면 보여야 되는데 누가 보여요? 닮은 FD랑 AC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평행해야지. 옆면 여기도 지금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 1, 1, 1이니까 누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먼저 평행하다.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 길이를 A라고 잡으면요. 여기 길이가 2A가 돼야 돼요. 닮음이니까요. 1대 중점 연결했으니까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선생님은 지금 이거와 이거가 2대1인 거를 지금 찾으러 갈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얘네가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으로 해서 서로 닮음이에요. 각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길이비도 닮음비도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1. 2대1, 1대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B라고 놓으면 대응변 누구? 여기가 2B. 그러니까 2대 1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적었냐? 적으라고 안 했냐? 적고 있어? 어? 적고 있다고? 적고 있다며. 적고 있다며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적었어요? 이거 증명 나와서 할 수 있습니까? 적어. 알면 안 적을 거야? 너 모르는 거 배우러 온 거야? 너 그냥 네가 아는 거 그냥 확인하러 오는 거야, 학원에? 그럼 적어, 같이. 알겠지? 두 번째 얘기했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은 2대 1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2대 1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나중에 3학년 때 정사면체라는 도형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또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중선들의 교점이면서 그 무게중심이 어디 위에 존재해야 된다? 당연히 중선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중선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이걸 안에서 자른다 라고 해서 내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밖에서 자르면 외분한다. 그래서 선분의 안에 있는 점으로 의해서 선분이 2대 1로 잘릴 때 이걸 내분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분합니다. 2대 1로 내분한다. 길이비가 2대 1이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 처음에 무슨 삼각형 배웠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배웠는데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미 중선을 배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 이게 중선이었던 거야. 이게 중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겠어? 옳지.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잴 때 근데 어떻게 재냐면 꼭지점에서 중선까지가 무게중심까지가 2야. 니네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서 요렇게 무게중심을 찍었어도 요거 때 요거가 2대 1인 거야. 알겠지?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가 2예요. 그리고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가 1인 겁니다. 그림 그릴 때 확인하셔야 돼요. 자, 무게중심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정삼각형에서 계신 내심이랑 무게중심이랑 같은 내심인 거예요? 그렇지. 정삼각형은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서로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나중에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보자. 그러면 요 삼각형이 이제 보이죠? 자, 이 선들이 무슨 선들이야? 중선이야. 중선이야? 중선이야. 중선이 만나서 생긴 점이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아까 이게 중선이었고 니네가 우리 바로 앞에서 무게중심 배우기 전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의 넓이를 그냥 먼저 큰 녀석 요 분홍이의 넓이를 A라고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이 분홍이의 넓이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뿅 잘랐죠. 다시 이게 몇 대 몇이었어? 1대 2. 1대 2. 자, 그러면 A라고 하지 말고요. 요 작은 녀석의 넓이를 그냥 A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요 녀석은 넓이가 몇이겠어? 2A. 2A. 여기 2A야. 왜? 밑변의 길이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1대 2니까요. 됐지? 자, 근데
요 삼각형의 넓이가 2a인 거 알았어. 근데 다시 꼭지점에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선이야? 수직이 중선이지. 중선이야 그냥. 그럼 얘랑 또 밑변의 길이가 어때? 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2a를 얘네가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그럼 몇이야? A. 여기도 a고 여기도 A. a야. 그러면 또 요 삼각형 봐봐. 요 삼각형에서 또 밑변의 길이가 1대1이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돼? A. 여기도 a가 돼. 그러면 봐봐. 또 요렇게 생긴 삼각형 뭐야 얘들아?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네. 근데 여기도 2대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가 가지고 있는 게 2a였잖아. 그럼 요 녀석이 또 몇이어야 돼? A. 그래 여기 a여야 돼. 그러면 또 요 삼각형에서 중선이니까 얘랑 또 넓이가 어때야 돼? 같아요. 밑변의 길이가 삼각의 넓이랑 똑같아. A. 아, 그래서 이렇게 잘린 삼각형 6개의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 똑같다. 됐어요?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지금 무게중심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윽고 연장해서 이렇게 이으면 요 녀석들이 다 지금 다 넓이가 똑같았었죠. 그럼 요 삼각형 몇 넓이 몇? 2a. 여기도. 2A. 여기도? 2A.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도 어떤 거예요?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빈칸에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전체 삼각형 넓이에 얘나 다 똑같은 거니까 3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증명 다 해버린 겁니다. 무게중심 이렇게 돼요. 자, 701번부터 무게중심이래. 그럼 9대 x가 2대 1이어야 돼. x는요 2분의 9, y는요 4. 702번은요 x부터 찾아볼까? x는 3, 3. y는요 5, 그렇죠. 중선이에요. 그죠? 703. y는요 12, 1대 2인데? 근데 합쳐질 거니까 y는 12. x는 7. 7. y는요 704번. y는 3분의 1 하면 되겠죠. 3분의 10. 10. x는요 12. 핵심 포인트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별 하나 쳐놓을래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모두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위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다시 이등변 삼각형 한번 볼게요. 거기다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 하나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이제 수학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많이 쓰는 건 얘랑 변의 길이가 같고 밑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밑변을 2등분한다, 수직 2등분한다, 이 선 이거야. 자, 그러면 얘랑 서로 합동이었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이 또 어땠습니까? 같았죠. 얘랑 합동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선은 첫 번째 무슨 선이야? 각의 2등분선이야. 파랑이는 먼저 각의 2등분선이 돼. 또 파랑이는 뭐가 돼? 그 전에 변의 수직 2등분선이 돼. 또 마지막 뭐가 돼? 중선이야. 얘가 누구랑 관련이 있겠어? 얘가 내심.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 내심이에요. 그러면 요 선들을 막 이었을 때 내심도 어디 위에 있겠어? 이 파란색 선 위에 있는 겁니다. 얘는 내심과 관련된. 이 친구가 외심. 이 친구가 무게중심.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변의 꼭지각의 수직 이등분선 이거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 세 개가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위에 무게중심도 있고 외심도 있고 뭐도 있고 내심까지 세 개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중요합니다. 정삼각형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한 점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더 좋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배우고 올라온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 써먹으려고. 문제에서. 그래서 요소. 이등변 삼각형에서 윗면의 수직 이등분선은요.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선인 겁니다. 이어질 수 있겠죠? 내심, 외심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요. 705. 전체 넓이가 12래. 파랑이 하나 몇? 2cm 제곱 저거는 빨강이는 두 개 모여 있는 거겠지. 4cm 4. 두 개. 4cm 4. 네 개. 6cm 8cm 자, 두 번째. 길이가 지금 닮은 두 평면 도형이 있어. 평면. 그러니까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얘 닮은 비가 m 대 n이면 자, 이제 쓸 수 있어. 둘레의 길이비. 또 m 대 n. 길이니까.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여기가 A, 여기 길이가 여기 B, A, B, C야. 그러면 이게 M 대 이게 그러면 이게 T배 키운 거니까 여기를 뭐라고 써? AT, CT, BT. 그럼 이거 다 더한 둘레는 몇 나옵니까? A, B, C 대 T로 묶으면 A, B, C죠. 그럼 A, B, C, A, B, C 없어지면 1대 T 나오는 거 맞아요? 닮은 B 1대 T 똑같죠? 길이 A 대 AT도 1대 T. 그래서 둘레 그리고 뭐 삼각형의 높이, 밑변 이런 것들은 다 닮은 비를 따라갑니다. 길이에 관련된 거. 둘레도 길이 다 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둘레의 길이비도 도형의 닮은 비랑 똑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넓이 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길이는 센티미터라고 쓴 예를 들어서 넓이는요. 제곱센치라고 쓰잖아요. 제곱비입니다. m의 제곱 대 n의 제곱비로 가요. 만약에 닮은 비가 1대 2야. 그러면 넓이는 1대 4. 1대 4가 되는 제곱비. 그러면 닮은 두 입체도형이 이제 막 직육면체나 원기둥이나 원뿔 같은 거야. 이제 이럴 때 두 입체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니까 당연히 제곱비겠죠. 똑같아. 넓이는 제곱비야. 부피는 우리 뭐라고 쓰죠? 그럼 뭐겠어요? 세제곱비입니다. 그래서 n 세제곱 대 n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넓이는 제곱 이렇게 쓰니까 그냥 제곱. 부피는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굳이 부피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닮은 비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서 계속 닮은 삼각형들만 계속 찾은 겁니다. 이런 거 하려고. 옆에 보면요. 그래서 그게 뭐야? 지도. 축척.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거리, 높이 등은 도형의 뭐를?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축도.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 그림을 축도라고 하고요. 축도에서 실제 도형을 줄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2번에 축도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몇 대 몇으로 줄였냐 이런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그러니까 축척이 닮은 비인 거야. 축척이 닮은 비인 거야. 얼마큼 줄였냐 늘렸냐. 닮은 비 찾는 거야. 야 축척 찾아라. 그러면 닮은 비 찾으면 돼. 대신에 만약에 닮은 비가 5대 17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축척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 앞에를 항상 1로 만듭니다. 그러면 1대 5분의 17. 그래서 얘가 축척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한 겁니까? 늘린 거예요.
1보다 큰 거니까. 아, 얘는 늘린 거야. 이해돼서? 네. 그럼 이제 이게 1보다 작으면 줄인 거예요.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림으로 가세요. 다시 709 보자. 자, 닮은 두 삼각형을 쓰고요. 기호로 나타내고 넓이 b를 구해라. 그러면 삼각형 누구랑? A, B, E와 삼각형 누가? ABC. A, B, C가 닮음이다. 이렇게 쓰죠. ST 지은 거. 무슨 닮음이에요? 평행하니까 억각, 동의각 이런 것들로 찾아내서 AA 닮음이에요. 닮음 B 몇 대 몇이에요? 닮음 B는 평행한 선분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6대 10. 그럼 몇 대 몇? 3대 5가 닮음 B야. 그럼 넓이 B는요? 제곱 그러면 넓이 B는 9대 25 써줘야 돼요. 넓이 B 9대 25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에서 한번 다루고요. 미적분에서 한번 또 튀어나옵니다. 이게 넓이 B가 닮은 도형의 넓이 B가 미적분에서 한번 더 나와요. 급수라는 걸로 해서요. 또 나옵니다. 급수라는 파트에서 나와요. 자, 통조림인가? 통조림 AB가 닮은 도형이다. 길이로 닮은 B를 찾으면 돼요. 자, AB와 B의 닮은 B는 몇 대면? 2대 3 8대 10이니까 2대 3. 그러면 둘레의 길이 B도 몇 대면? 2대 3 옳지, 2대 3. 건널비는요? 4대 9 넓이니까 4대 9. 부피는요? 8대 8대 27 8대 27. 세제곱비니까요. 이것만 알면 돼. 더 이상 뭐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축척이 5만 분의 1. 지도에서 5cm는 그러면 실제로는 몇 킬로냐? 그럼 몇이겠어? 몇 곱하면 되겠어? 하기 25만 5만 곱하면 되겠지. 5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25만 25만 5cm. 이렇게. 그러면 공 3개 떼버리면 250m. 250km? 아니 250m. 킬로미터 킬로미터 하려면 그럼 250km가 되잖아. 미터가 먼저 된 다음에 킬로미터 되지 않나요? 그렇지. 센치에서 미터로 바꾸고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2만, 20, 100, 1000만, 10만, 25만 센치인 거예요. 아, 알겠죠? 그러면 몇 킬로냐고 물어봤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공 몇 개 떼야 돼요? 100m 100cm 공 2개에다가 1000 3개. 옳지. 그럼 몇 개 날라가? 2.5 킬로미터요. 이렇게 쓴다. 이거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었냐? 초등학교 때 지도 보는 거 막 하면서 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동 거리가 6km야. 그럼 6km를 뭘로 바꿔서? 6km를 뭘로 바꿔? 센치로 먼저 바꾸는 거야. 그러면 공 몇 개 붙였어? 5개 붙였었죠. 이거를 뭘로 나눠? 축척 5만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몇 센치 나옵니까? 12cm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1대 요걸 킬로미터 그냥 이렇게 이거 다 센치에 관련된 식이라고 생각하고 비율로 1대 5 하나 둘 셋 넷은 x대 6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다. 이렇게 써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같은 비율이니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에 AB의 이게 축척이 몇이래? 만분의 1이다. 그자? 만분의 1일 때 AB의 거리는 몇이냐? 그러면 곱해. 공 몇 개 붙여? 4개만 더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몇이야? 20만?
얘들아 그냥 20에다가 원래 있던 20에다가 공이 몇 개 붙어 있어? 네. 4개만 더 붙이면 돼. 이게 이렇게 생겨. 근데 문제에서 몇 킬로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공 아까 몇 개 뗀다 했어? 5개. 이렇게 떼면 2km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다음에 그러면 A에서 C까지 지점의 실제 거리가 5야. 5km야. 그러면 지도에서는 축도에서는 AC의 길이가 어떻게 돼? 줄인 건 어떻게 돼? 그러면 5를 또 어떻게 한다고? 5개 곱한 거를 뭘로 나누는데? 축도 10,000분의 1로 나눠주면 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공 4개 떼는 거니까 몇 cm가 되는 거예요? 50cm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학교 시험에서는 한 문제씩은 튀어나오니까 바꿀 수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720 한번 풀어볼까요? 이십. 48 나왔습니까? 네. 48. 자, FDC의 넓이가 여기가 8인데 요렇게 이렇게 봐도 되겠지. 크게 1대 1대 1인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비도 1대 1대 1이랑 똑같았어요. 저번에 한번 풀었었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도 8, 여기도 8. 그럼 여기 넓이가 몇 나와요? 24. 근데 여기랑 또 여기가 반반이니까 또 넓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24. 그래서 24 더하기 24니까 48 나와요. 옳지. 좋은 거 같아요. 723번도 한번 풀어볼래요? 풀 게 있나? 바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와야 돼. 암산해야 돼, 암산. 계산할 것도 없어. 네. 아, 뭐요? M이 뭐예요? 외심. 직각삼각형의 중심이니까. 왜? 이게 무슨 선이야?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이면. 요 선. 이거 무슨 선? 중선이야, 중선. 중선. 여기가 M이 아니어도 이게 막 T였어도 이게 중선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아야 돼. 근데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 또 뭐야? 외심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야 돼 이렇게. 그럼 요 길이 몇 나와? 5 나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대 1 아니야? 네. 그러니까 5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1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직각삼각형에 이런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이걸 빗변이라고 하지 얘들아. 빗변에 무슨 점이 찍혀 있으면 그게 중점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밖에 안 되니까. 또 봅시다. 426번 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726번. 아니다. 이건 대표 문제 내가 선생님이 한번 먼저 풀게. 니네 이런 거 좀 싫어하니까. 야, 이렇게 섞여 있어. 당연히 이거 뭐겠어. 이제 여기에 막 I나 O 같은 내심과 외심같이 막 섞여서 나와요. 이제 니네가 언제 그 2- 학력평가 볼 때 막 개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무게중심까지 이제 들어와서 각 찾아라 뭐 찾아라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 더 추가되니까. 자 봅시다. 이 G는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G를 씁니다, 보통. 내심은 뭐 썼죠? I. 외심은 O.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삼각형 안에 뭔 점을 박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I 같은 거 박았다. 그러면 거의 내심일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들 그냥 함부로 쓰진 않거든요, 문제 만들 때. 자, 봅시다. 얘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고 얘는 요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래요. 그랬을 때 요 길이를 구해라. 요 길이를. 그럼 먼저 요 길이부터 구합시다. 전체 18에서 2대 1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몇 나와? 12. 그럼 여 길이가 몇 나와요? 6 나와요. 그럼 6에 또 몇 나와야 돼요? 3분의 2니까 몇? 4. 여기가 2.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CG의 길이는 몇 나온다? 4다. GH 프로. 자, 726도 한번 해볼까요? 25, 26 해보세요. 25, 26. 25, 26 해보세요. 그 옆에 누구 끌지 말고. 자, 볼까요? 자, 이제 거꾸로 올라가자. 요 길이 찾아라.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1대 2죠? 그럼 여기가 몇? 4. 그럼 이거 전체 길이가 몇이야? 요것 요것도 2대 1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몇 나와야 돼? 12.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AD 전체 길이 구해라. 여기가 6이야. 여기가 2대 1이지, 얘들아. 여기가 몇 나와야 돼? 3.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9죠? 네. 그럼 여기가 18. 18. 그럼 18이랑 9 더하니까 27. 27. 옳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접대도 닮음할 때도요, 여러분들 요 앞에는 되게 잘 풀었어요. 닮음할 때도.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G는요, 무게중심이고요. 평행하다. 3일 때 XY 값을 구해라. X 값은 쉽게 나온다. 몇 나옵니까? 6. 여기가 6 나와요. 얘, 여기 뭐죠? 중선이죠. 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죠? 네. 그죠? 근데 얘네들이 평행하죠?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도 어때야 돼요? 가야죠. 같아야 돼요. 그럼 얘랑 길이가 1대 2여야 돼요. 반절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9니까 여기는 2분의 9. 여기가 2분의 9. 그래서 y는 2분의 9, x는 6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개념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730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G가 무게중심이면서 평행하다.
x 더하기 y 값을 구해줘.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하고 갑시다. 자, 여기가 3이야 얘들아. 할 수 있지? 몇? 6. 여기는 6. 또 평행하네. 그럼 y 값을 보려고 했더니 요렇게 찢으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 몇이죠? 6. 왜요? 옳지. 중선. 이 선이 중선이었으니까. 네. 야, 중선이 여기 자르냐? 각 똑같이? 네. 누구만 잘라? 2등이 그렇지. 이등변만 자르는 거야. 자, 그리고 봤더니 여기가 2t면 여기가 6이었어. 여기가 3이니까 이거 때 이거가 몇 대 몇? 2대 1이죠. 네. 그러면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 비가 나오죠. 네. 몇 대면? 2대 네. 3. 3. 그러니까 여기 몇 나와? 4. 그래서 y값 3. 지금 계속 합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닮음이랑 732 한번 해볼래요? (15에 3분의 1을) 그냥 곱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찾아야 돼요. 왜 D2가 AC랑 3대인지를 찾아야 돼요. 안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라고 뭐 쓰라고 비율이랑
자, 얘는요.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파란 선이 무슨 선이에요? 중선이에요. 그럼 여기가 T, 여기도 T, T. 그러면 여기가 2T 대 여기가 T니까 요 삼각형 보여? 네. 요 삼각형? 네.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도 P, P. 여기도 P야. 그럼 이제 다시 큰 삼각형으로 올 수 있겠죠. 큰 삼각형 다시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도 3대 2대 1이겠죠. 네. 그러면 평행한 선분의 길이비는 어땠다? 삼각형의 닮은비랑 똑같다. 그래서 여기가 2대 여기가 3. 그래서 15에다가 5분의 몇 곱하면 5분의 2 곱하면 되겠죠. 이게 닮은비가 몇 대 몇이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2대 3인 거야.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는 15에 5분의 2만큼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요.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약간 좀 진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냥 하니까 또 집에서 가라고 하니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하라고 해도 뒤질나게 안 하는 녀석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공통수학을 하는 아이나 수1을 하고 있는 친구나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봤을 때 실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다 똑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수1이나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선행이 막 그렇게 지금 빠른 건 아니니까 지금 한 단계 정도 지금 2단계 정도 빠른 거니까 선행이 우리도 선행이 빠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니네가 선행을 늦게 한다고 해서 니네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는 건요 그냥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얘가 의지가 있으면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의지가 없거나 공부를 안 하면 혼내든지 뭘 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나름 건 12년, 12년 정도 됐네요. 학원 선생님을 한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봐왔고 초등학생부터 고3 때까지 고3 친구들까지 다 가르쳐 봤지만 공부할 때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요 이게 서로의 시너지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선생님이 막 답이 3이라고 했는데 3이 아닌 것 같다 이면 선생님이 잘못한 거고요. 그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냥 공부 방법들을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습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채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따라와 주면 그리고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된다. 공식 쓰지 말고 닮음으로 해서 풀던지 이렇게 세세한 부분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얘기해 줬을 때 알더라도 답이 나는 다르게 나왔더라도 아니면 공식에 집어넣는 게 편하더라도 최대한 선생님의 말을 믿고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공식 같은 거를 쓰지 말라고 하거나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런 공식이나 이런 거 안 써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만 나중에 다른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냥 니네들 문제 빨리 풀고 그냥 공식에만 집어넣고 그게 무슨 수학이야. 이런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나마 수학 공부를 하려면
어쨌든 너희보다 선생님이 더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고등학교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의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먼저 하세요.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러면 따로 선생님이 또 다른 뭐 과제를 주든 내용들을 다 전달해 줄 테니까요. 서로 간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너희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시험을 학력평가를 잘 봤다고 해서 공부를 그냥 무조건 잘하는 거냐? 아니죠. 그냥 열심히 한 거죠. 더 잘해야 되죠. 더. 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점수가 낮은 애들 공부 못하는 거냐? 못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안 한 거니까요. 우리 학력평가 수준은 딱 그 정도입니다. 열심히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머리가 좋냐? 공부를 잘하냐? 앞으로 그 장래가 있냐? 까지는 확인하지 못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한 달 정도 배우고 하는 학력평가인데도 성적이 안 좋다. 공부를 안 한 거죠. 열심히. 여러분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선생님 말도 진짜 잘 듣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중3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더 편합니다. 나는. 니네가 다 잘해서 열심히 숙제도 잘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 믿고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 주면 실은 되지 않는다. 득은 될지 몰라도 마이너스는 시키지 않을게요. 선생님 2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